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2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좀 수상쩍죠. 지수가 뭐 그렇게 크게 밀리는 건 아니죠. 왜냐면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버텨주니까 지수 영향 자체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시장 종목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제 관세 협상도 잘 끝났고 오늘 미중 정상회담도 방금 전에 끝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 증시가 우리나라만 유독 좀 흔들림이 좀 강합니다. 다른 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유독 왜 이럴까요? 자, 이런 문제를 오늘 종합적으로 좀 다뤄봐야 되겠죠. 아침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오늘부터 아침에 지수가 강할 때 현금을 좀 확보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거 좀 필요하다 지금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서 종목들 상황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필수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카카오 핵잠수함에 무릎 꿇다. 하지만 반전 포인트는 있는데 자, 문제는 뭐 오늘 당장의 반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핵잠수함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좀 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토마토 방송에서도 이제 뭐냐면 사드 배치 때 트라우마가 좀 되살아나는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이나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뭐 오늘 한중 정상회담 열리기 직전인데 뭐 여기다 대고서 뭐 면전에 대놓고 욕을 하진 않겠죠. 문제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지금 현재 예민할 수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의 발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발언에서 중국에 대한 감시, 중국하고 북한에 대한 감시, 거기서 중국은 좀 빼지. 북한에 대한 감시로다가만 좀 하면 좋겠는데 뭐 지금 뭐 북한만 거기다 이름을 거론한 게 아니라 아까도 했다시피 이제 중국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전에 사드 배치가 직접적으로다가 중국의 어떤 위험 요인일까를 생각해본다면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중국 쪽에다가 중국의 전국을 이제 커버하는 그 레이더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핵잠수함은 이게 더 글쎄요, 사드 배치보다도 제가 볼 때는 강도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의 문제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또 반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죠. 저는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런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전에 2016년도하고 17년도 당시에 사드 배치를 했을 때에 당시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7년도에는 시장이 좋았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뭐냐면 단편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격. 원래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뭐 경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이기 때문에 증시에 추세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소나기죠, 소나기. 일종의 소나기라고 봐야 되겠죠. 한 번 정도 증시를 밀어냈다가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정도의 영향력을 생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각해가지고서 예전에 제일 심각했던 게 뭐 아시다시피 9.11 테러 때였는데 그때 증시가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지만 어쨌든 뭐 밑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바닥 잡고서 그때부터 굉장히 빠른 템포의 상승이 나왔었죠. 물론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의 한국하고의 문제하고는 좀 그건 좀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규제를 했었어요. 유통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관광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는 거 자체를 갖다가 단체 관광객 자체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었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뭐냐면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졌었고, 그다음에 한알령이 시작된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 컨텐츠 금지가 시작된 때가 바로 그때죠. 뭐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진출해 있는 많은 중국에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상당한 불이익을 줬었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외교 문제까지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롯데마트가 아주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롯데마트는 직접적으로다가 경북 상주인가요? 거기 그 골프장을 갖다가 사드 기지로 내주고 물론 뭐 이제 그 반대급부의 보상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중국 점포 중에 112곳 중에서 87개, 87개가 영업이 정지를 당한 겁니다. 이게 뭐
반강제적인 정지였죠. 반강제적으로 정지를 당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아주 심각한 이 인바운드 쪽,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여행객의 감소로 인해서 국내 여행업체들은 상당한 어떤 충격을 좀 받았었죠. 그다음에 화장품이 그 당시에 굉장히 또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물론 요즘의 화장품은 그때에 비해서는 대중국 의존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쪽으로다가 수출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서 많이 영향력이 없었지만 당시에는 큰 영향력이 있었죠. 여기에 또 이제 뭐냐면 그때 뭐 CJ 그룹도 그렇고 우리나라 가수들이 뭐 중국에 가서 그렇게 뭐 공연을 활발하게 하고 하다가 뚝 끊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판매라든지 뭐 그러면서 뭐 카피하고 뺏길 거 다 뺏겨가면서 자식들. 그다음에 자동차도 당시에 좀 타격을 받았었고 전기전자 업종 쪽에 그러니까 전자 쪽 이 가전 쪽도 상당히 타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오늘 갑자기 2차 전지가 급락을 할까? 저는 오늘 2차 전지를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제가 뭐 현금 확보를 안 했겠습니까? 현금 확보 당연히 저희는 저희 그 회원분들한테는 얘기를 드렸죠. 뭐 자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2차 전지 자체는 아직 끝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적을 이번 3분기 실적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맞지만 우려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는 거는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처음에 2차 전지를 얘기를 드릴 때부터 매수했다면 단기적으로다가 심하게는 LNF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오늘 제가 삼성 SDI를 매도하니까 7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더라고요. 삼성 SDI 다 팔았거든요, 아침에. 뭐 원하시면 여기 뭐 이 영상은 저희 회원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 해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2차 전지가 왜 빠지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2차 전지가 왜 갑자기 저렇게 빠지냐. 히토류죠, 히토류. 결국은 히토류. 응? 히토류. 한국의 히토류가 지금 현재 6개월치 정도의 비축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이걸 무기화 삼아가지고 미국하고는 지금 좋은 결과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하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중국이 대두 콩도 수입해주기로 하고 뭐 등등 해서 좋은 얘기들이 지금 현재 뉴스로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트럼프가 방중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불간에는 잘 됐죠.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오늘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죠. 중국이 좀 그 오만불선한 태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의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핵잠수함은 굉장히 민감할 수뿐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시장에 대한 우려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 히토류를 많이 쓰는 쪽 가장 많이 쓰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가 되겠죠. 물론 일부 소재 업종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업종 쪽은 오히려 수혜 가능성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전방산업군에 있는 배터리 업체나 소재 업체들 쪽에서는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거는 시간 차이를 두고는 자칫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물론 반도체도 일단 히토류 자체에 대한 선 확보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장의 어떤 큰 충격은 없겠습니다만 뭐 심리적인 부분이 강할 수 있다고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제가 오늘 그 방송을 할 때 9시 50분에서 10시 이토마토에서 늘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오늘 키움증권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강세 섹터, 약세 섹터 분류할 때 나는 이걸 그동안 증권업종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왔다. 투자 의견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계속 지수가 더 갈 거라면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은행 사지 말고 보험 사지 말고 금융 내에서는 증권 사야 된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뭐냐면 아침부터 적극적인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떤 그 점쟁이가 아니라 이게 현실적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작은 문제가 커지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악재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시장이.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그 문제는 좀 이따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사드 배치 때의 문제보다도 더 좀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중국으로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들 가능성이 높겠고 한국이 뭐 우리 이제 말을 안 들었겠죠. 우리가 만들겠다는데 왜 지들이 뭐야. 저는 뭐 핵잠수함을 만드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주식 시장에
투자자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일련의 상황을 시장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분석할 수뿐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이게 업종 영향을 이제 매트릭스 이 표로 만들어 봤는데, 일단 또다시 소비하고 관광 문제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또 제재가 나올 수 있겠죠. 가능성이죠. 이건 가능성. 뭐 지금 나온 건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좀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이제 이거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뭐 콘텐츠 광고도 뭐 지금도 그렇고, 이거 좀 이번에 이제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좀 이거 한알령을 좀 해제해 주지 않을까 그동안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실제 오늘도 뭐 물론 이제 그런 이슈는 아니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가 완전체로 돌아오니까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증시에 좀 녹아났었죠. 좀 반영이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좀 형성될 만했는데, 아침에는 오늘 관세 문제 때문에 화장품주가 움직이다가 이 얘기 이런 이슈가 불거지고 하니까 화장품주가 전부다는 아닙니다만 아침보다 상승폭이 줄거나 오히려 좀 약세로 반전되거나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화장품 쪽은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전에 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좀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수출 다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전엔 중국 쪽에 굉장히 편향됐다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 쪽이나 실제 APR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대미 수출 규모가 월등히 더 큽니다. 중국 쪽의 수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피해는 없다고 봐요. 또 자동차도 그 당시에는 좀 큰 피해가 있었죠. 자동차가 그 당시에는 피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이 별로 없으니까요. 중국이 이제 지들이 뭐 고장 나면서 더 타고 다니는지 어쨌든 지들 내에서 만드니까 뭐 나름 상당히 뭐 기술력이 올라와서 수준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중국제는 중국제죠. 그러니까 옛날 같지는 않죠. 전기전자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옛날에 가전 쪽도 예전에는 타격이 있었어요. 당시 사드 때는. 근데 지금은 가전도 뭐 요즘에 중국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 당시 사드 배치 이전에는 사드 전과 후로 나뉘는데, 전에는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면 한국의 삼성하고 LG가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 뒤로 물러가거나 요즘엔 아예 없는 데도 많아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중국도 하이얼이든지 뭐 샤오미든지 이런 애들이 자기네들 가전들이 나오고 뭐 가성비는 괜찮은 것하고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뭐냐면 반도체 쪽이나 이쪽은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반도체 쪽이나 이쪽은 어차피 반도체를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이쪽은 가급적이면 지들도 안 건드리죠. 그때 당시에는 방산주가 좋았어요. 방산주가 아무래도 안보 리스크 문제니까, 안보적인 문제니까 방산주 쪽에서 심리적인 영향을 준 거죠. 오늘도 증시가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방산주가 나름은 뭐 시장 지수 움직임 대비해서는 좀 선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산주가 그 당시에는 좀 뭐 수혜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움직임이 좋았던 게 있었고요. 히토류와 관련돼서는 소재 쪽에서 중국 쪽의 수출 규제가 만약에 발생될 경우에 그 대체적인 성격의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그 당시에도 좋았었죠. 물론 이제 오늘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 하나가 이 히토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뭐 잘 끝나가지고 제 얘기가 우려로 끝난다면 다행이죠.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하지만 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걸 단순히 우려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냐면 이걸 좀 화이트보드로 해가지고 하자고요.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 미국이 오늘 아침에도 아침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12월 달까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출 걸로 그동안 기대를 해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랬어요. 어제 이제 실제 어제 증시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제 예상에는 만약에 미국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FOMC 회의가 열렸는데 FOMC 회의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유력하다. 어제 그 얘기 마감 쇼츠에서도 또 얘기를 드렸죠. 하지만 문제는 과연 미국이 12월 달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왜? 이번 물가지표 발표가 3%입니다. 지난달이 그러니까 8월 달이 2.9%. 그럼 이게 물가가 어쨌든 0.1에 오르는 거거든요, 미국이.
근데 예상치가 시장의 예상치가 3.1%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다고 해서 이걸 호재로 인식을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제 증시가 며칠 전에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낮다는 거죠. 그러면 12월 달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물가가 더 올라서 3.2가 됐다? 그럼 금리 못 내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지는 뒀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지는 둔 게 뭐냐면 예정돼 있진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12월 달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 뭐냐. 물가가 만약에 3% 아랫대로 내려와가지고 안정을 보이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더 오른다? 그럼 금리 인하를 못한다.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페드워치,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전망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제 FOMC 회의 전까지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91%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뚝 떨어져가지고 한 50%대로 낮아졌어요. 뚝 떨어진 거죠. 12월 달에 금리는 그러니까 50대 50인 거예요.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할 거고,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인하를 못 하고.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이번 달부터, 지난달부터 살살 반영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반영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물가가 떨어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일부 농산물들, 미국이 이제 중국의 수입을 안 해가는 바람에, 중국이 수입을 안 해가는 바람에 일부 농산물 등의 생필품 가격은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지네들 나라에서 만드는 것들은. 근데 그건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는 얘기죠.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물자를 해외로부터 사들이는, 자국 내에서는 이제 빅테크나 금융, 그다음에 IT 이런 쪽에 발달돼 있는 나라고, 생산이나 이런 거나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주변 국가들 멕시코니 캐나다니 뭐니 이런 데 남미 이런 데서 주로 수입을 하는 나라죠. 그럼 그 관세 영향이 분명히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 금리 인하는 어려워지지 않나 향후에. 이런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다가 뭐냐면 금리 인하가 중단되는 거에 따라서 일단 일시적인 어쨌든 시장의 쇼크 정도는 불가피하다. 이거는 큰 쇼크는 아니에요. 대신에 큰 영향을 보이고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오고 엄청난 약세가 나와서 추세적인 하락 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이니까 오늘은 시장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아리까리하게 만들죠. 야, 이승석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마 혼돈이 오실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지금은 유리해요. 지금 시장은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냐면 다 팔고 뭐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다 팔고 뭐 다 줄이고 뭐 후다닥 무슨 뭐 피난 가듯이, 전쟁 나서 피난 가듯이 도망갈 이유도 없는 거고. 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뭐 A, B, C를 조금씩 줄여도 되고, 수익이 많이 난 거를 좀 줄여놓고, 그다음에 수익이 좀 덜 난 것 중에서 뭐 그래도 뭐 나는 얘가 괜찮아. 내가 뭐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을 줄여야 어떤 종목. 근데 2차 전지는 조금 좀 당분간 피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그건 맞습니다. 그건 냉정하게 얘기를 드려야 돼요. 냉정하게. 왜냐하면 중국이 어떤 식의 제재 조치를 취할지를 모르거든요. 그거는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쪽은 단기적으로 좀 피하는 게 맞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여행 규제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고, 요즘에 여행도 이제 한국이 무비자 입국시키고 막 이러는데 좀 풀리는 분위기 속에서 전개됐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조금 우려될 수 있는 쪽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뭐 중국이 만약에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글쎄 어떤 거를 규제를 할까? 그러면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로 인해 가지고서 안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사봐도 되는 거가 되겠죠. 뭐 반대급부로 뭐 시장이, 저는 붕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소나기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제가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TV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막 걱정들을 해요. 왜냐면 제가 보는 시장 눈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실제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냐면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나기예요. 소나기 정도는 피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장의 악재를 통해 가지고 증시가 붕괴되고 위기화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상적인 조정은 보통 5에서 7% 정도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그건 강세장에서도 건전한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요 내려가는 거에서 한 5% 내외 조금 많이 빠지면 7%요 정도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고 또 쉬고 원래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근데 요 꼭대기에서 밀릴 땐 다 빠져요. 한 번씩은요. 전체적으로 한 번씩 그러니까 후달립니다. 지금도 오늘 거래소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빼면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 제가 볼 때 한 1%는 빠졌어요. 삼성전자 효과죠.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염두에 두세요. 오늘 종목별로 본다면 카카오가 좀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LG CNS 등 이 AI 쪽이 밀리는데 얘들만 밀리는 게 아니에요. 얘들만 밀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부터 물론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져도 결코 억울할 게 없는데 카카오 요거 올라왔다가 빠지면 또 이제 또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제 뭐 그거 쬐끔 올라오놓고 올려놓고 큰 소리 치냐고? 그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일단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소낙이라고 이렇게 5일선이 이게 카카오 차트거든요. 5일선이 안 깨지고 버티고 그 위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신경 쓰실 필요가 크게 없어요. 지금 문제는 이제 5일선이 깨지기 시작하는 쪽을 좀 우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5일선 기술적 모양새에서 5일선이 깨지는 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5일선이 이렇게 깨지죠. 그럼 당분간은 얘는 좀 조정을 받겠죠. 물론 2차 전지는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당분간은 저는 조금 피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업황 실적이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업종군이 아니죠. 아까도 했다시피 중국에 생길 수 있는 그 위협적인 어떤 제재 조치에 대한 부분을 좀 단기적으로다가 피하자는 차원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그냥 막연하게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요즘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지네 나라 나름 똥꼬집을 피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는 또 히토류니 뭐니 해가지고 한국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거는 반도체를 갖다 건드리는 게 제일 아프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반도체를 물론 HBM 반도체가 주종이 된다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수요자 어떤 수요의 원천이지만 실제 어쨌든 반도체를 우리나라 반도체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중국이 맞거든요. 뭐 제가 볼 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죠. 자동차도 이제 히터류에 대한 부분의 영향력은 있어도 다른 영향력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중국이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좋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려 크게 걱정하고 막 이런 생각보다는 좀 피해야 될 업종과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저도 핵잠수함 어제 얘기 나왔을 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차단됐을 때 일단 멘트의 어떤 강도를 봤는데 멘트 강도는 아까 얘기대로 50대 50이에요. 말 그대로.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못한다. 이런 식이에요.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시기에 저 자신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저는 습관화가 돼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돼 있냐면 그래 일단 피하고 좀 보자.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투자해서 이것이 투자예요. 이승석의 이것이 투자다. 이게 투자의 방법이에요. 그래 그러면 조금 피해서 한 발 물러서서 현금 좀 두고 그럼 다른 악재가 또 있느냐? 다른 악재는 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시장을 붕괴시킬 만한 위기적 상황이나 위기적 국면 어떤 대단한 무슨 악재가 터지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는 소나기만 피하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쉽게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종목별로 다 해서 5위선 위에 있는 거 괜찮아요. 카카오 괜찮아요. 뭐 오늘 하루 빠지고 뭐 내일 빠지고 그다음에 뭐 다시 반등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엎착뒤치락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얘기했다시피 업종과 종목별로다가는 중국이 건드릴 수 있는 쪽은 좀 피하자는 얘기예요. 당분간은요. 중국이 폭탄 던질 저 뭡니까 폭탄 던져가지고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업종이나 이쪽은 좀 피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호들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노파심이 생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제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투자에 참고를 하시잖아요. 이게 참 시장이 참 절묘한 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지금 요 동그라미 친 날의 캔들 모양하고 오늘하고 똑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내일부터는 오르겠구나. 이러다가 또 내일부터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염두에 두시고 종목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했다시피 소나기 한 방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지금 당장에는 위기라고 제가 얘기를 대놓고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피해야 될 업종과 그 다음에 현금 좀 어느 정도를 두는 게 지금 시장 국면에서는 유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뭐 맨날 뭐 종목 들이면서 걱정하지 마라 맨날 간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렇게 다루셨대요. 뭐 좀 맨날 사라고만 하지 말고 사라고 한 적 없어요 저는요. 좋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결정이에요. 그건 늘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가 제가 여러분들 리딩방이 아니에요. 리딩방 무슨 제가 여러분들 갖다 리딩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매도 가격을 얘기해달라 그건 아니죠. 매도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저를 돈을 주고 제 서비스를 사는 분들한테야 매도 가격도 알려드리고 비중도 알려드리고 다 하지만 유튜브의 성향은 제가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지금 이렇게 제 투자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우려되는 상황이 있으면 좀 피하게끔 여러분들의 의견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제 얘기가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참고하시는 거죠. 전적인 게 아니죠. 전적인 걸로 가고 싶습니다. 저도 솔직히 전적인 걸로 제 의견이 전적인 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 시장 너무 아까도 했다시피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소나기를 피하자. 그 다음에 중국이 앞으로 어떤 행동하는지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염두에 둬서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많은 난관이 있죠. 오를 때는 좋지만 내려갈 때는 또 무섭고 공포스럽고 한숨만 푹푹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시기만 또 잘 넘기면 돼요. 오히려 지금은 조정을 받는 게 더 좋은 시장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 조정이 좀 필수적이에요. 원래는요. 하도 안 주니까 나도 답답한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정에 살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아니면 집 팔아 놓든지 조정받고 난 다음에 저는 더 많이 갈 거라고 보거든요. 집 팔아 놓으세요. 집 팔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현명한 대응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그동안 좀 많이 냈잖아요. 우리가 그죠? 수익을 좀 냈다면은 조금 조절을 해놔가지고 현금을 만들어 놓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싸게 살 수 있는 정도. 아니 뭐 좋으면 비쌀 때 사는 거죠. 그래 시장이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내일부터 막 당장에 움직이고 막 외국인들이 주식 막 빵빵 사고 막 선물 한 1조 원어치 매수하면 그때 그냥 비싸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현금이 제일 좋은 투자 수단이 될 때가 많아요. 돈이 없어서 좋은 시장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현금은 좀 두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요. 슬기롭게 요 구간을 좀 잘 넘길 수 있는 현명한 투자 판단들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옆에는 항상 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님과 시청자분들한테 든든한 이승석이 옆에 있고요. 100억 버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 옆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투자 코치로서의 활동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알림 설정까지요. 자,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